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여비서를 지냈던 이 여성 A씨가 박원순 씨를 고소한 데 대해서 지금 박원순 지지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4년 동안 뭐 하다가 이제 와서 고소했냐? 꽃뱀이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뭔가 음모론이죠. 노리고 뒤늦게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진중권 씨가 또 발끈했습니다. 특히 TBS 교통방송 아나운서 박지희 씨의 말도 안 되는 발언에 흥분했습니다. 작가 이동영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자 이 진중권 씨의 논리에 위안부 할머니도 등장했습니다. 박지희 아나운서의 논리대로라면 피해 여성 A씨는 4년 동안 뭐 하다가 이제야 나타났나? 그러면 미투 운동을 촉발시켰다고 칭송받는 서지현 검사는 8년 동안 뭐 하다가 뒤늦게 미투를 했냐? 또 위안부 할머니들은 40년 동안 왜 침묵했느냐? 이런 논리를 들어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그동안 워낙 대형 뉴스가 많이 터지는 바람에 뭐 박원순, 부동산, 인국공, 그래서 잠시 묻혀진 인물이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입니다. 경찰이 윤미향 의원을 소환 조사한다고 합니다. 어제 경찰이 발표했습니다. 마지막 통화자가 바로 윤미향이다. 숨진 소장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이 이 핸드폰 포렌식 결과 윤미향이었다. 윤미향 의원을 소환하기로 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윤미향 의원이 마지막 통화에서 어떤 정신적 압박을 가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요즘은 뉴스가 하도 많아서 참 여러분들께 소개 못한 아까운 뉴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이번에 한번 묶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진중권 씨 지금 흥분했습니다. 지금 뭐 여러 사람들이 방송 사고에 가까운 그런 망언과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마이크에서 다 빠져라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TBS 교통방송의 아나운서 박지희, 그리고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성부를 진행하는 이동형 작가를 위해서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논리적이고 상당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들에게 진중권 씨는 말했습니다. 왜 말을 못했는지 아직도 모르겠냐,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16일 진중권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지현 검사는 8년 동안 말을 못했고 위안부 할머니들은 40년 동안 말을 못하셨다. 어렵게 용기를 내 고소하면 교육시켜 주겠다며 너희들이 신상을 틀고 인터넷 게시판 총동원해 피해자를 조리돌림하지 않냐. 지식이라는 자들은 그 고통도 100조에 달한다는 가해자 몸값에 비하면 무시할 만하다고 뻘소리나 하고 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원순 몸값이 100조랍니다. 100조보다 더하답니다. 자, 진중권 씨는 의원들은 가해자가 맑은 분이었다, 박원순이 맑은 분이었다고 눈물 흘리고 너무 도덕적으로 살았다고 한탄하고, 여당 대표는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둔갑시키고 서울시에서는 가해자에게 성대한 장례를 치러주고 지지자들은 팔짱 꼈으니 성추행이라고 조롱하고, 이거는 대구의 한 여성검사 이야기입니다. 방송 진행자와 아나운서는 대놓고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아갔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진중권 씨의 이 비판 상당히 공감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이건 좀 심한 표현입니다. 왜 말을 못했는지 아직도 모르겠니? 너희들이 지금 하는 짓을 보고도 모르겠어? 어휴, 문재인 바이러스에 감염된 XXX에 대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지금. 달빛을 오래 쬐면 사람이 미쳐버린다는 속설이 맞나 봅니다. 입에서 쌍욕이 나오는데 여기에 쓸 수도 없고. 진중권 씨가 상당히 흥분했습니다. 충격을 많이 받은 모양입니다. 지금 진중권 씨의 말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진중권 씨가 말했던 이 위안부 할머니 문제 지금 한 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어제 이문수 경기 북부지방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마포쉼터, 평화의 우리집 소장 손모 씨 사망 사건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손모 씨 변사 사건으로 경찰은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문수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미향 의원을 소환하기로 하고 윤 의원 측과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그러니까 곧 부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초 신고자는 조사했고 사망사건과 최종 통화자와의 관련성을 조사해야 한다. 이 사망사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가 최종 통화자 윤미향과의 관련성을 조사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은 굉장히 점잖게 하지만 이거 윤미향에게는 상당히 두려운 소환이기도 합니다. 자, 경찰은 이 숨진 손 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손 씨 사망 전 마지막 통화자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청장은 타살 혐의점은 없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압박을 준 것이 있다면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 어떤 통화를 했는지 쉼터 운영이라든가 압박이나 그런 것이 시원하게 밝혀져야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경찰 상당히 정권 눈치를 보는데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아주 화끈하고 말 참 잘합니다. 이 정도 말하면 또 정권에서 틀림없이 압박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윤미향을 불러야 합니다. 자, 공교롭게도 지난달 6일 오후 10시 35분쯤 이 경기도 파주 아파트 화장실에서 손 씨가 숨졌을 때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한 사람이 바로 또 윤미향 의원의 비서관입니다. 윤미향 의원과 이 손모 씨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이것 말고도 윤미향 의원은 조사할 게 많습니다. 자, 이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어디까지 문재인 정권이 흔들릴까요? 지금 뭐 하도 많아서 뭐 하나 둘만 이야기하기도 힘듭니다. 윤미향 의원 사건 그동안 지나치게 묻혀져 있었습니다. 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윤미향 의원 그리고 이런 윤미향 의원과 같은 이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얼마나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했는가 이런 의혹들이 끝이 없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끝이 없이 할머니들이 폭로가 이어집니다. 과연 기부금들을 받아서 다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런 부분이 우선 선행돼서 조사돼야 할 겁니다. 이와 별도로 손모 씨의 사망사건 윤미향을 부릅니다. 앞으로 윤미향 의원의 선택을 지켜봅시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